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지. 조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앞에서는 뭘 공부했냐면, 자, 이 삼각형 A, B, C가 뭐면, 그렇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면, 시발점 자체가 직각삼각형이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면 어떤 정리가 사용된다고? 그렇지. 빗변의 제곱이 직각의 대변이 빗변이고,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는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그렇지, 요것을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번엔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런데 이 C 자체를 우리는 지금 직각삼각형이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C를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봐봐. 세 변 중에 누가 제일 길어? 그치? 빗변이 제일 길잖아. 그래서 얘가 빗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그러면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C는, 그 가장 긴 변은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빗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변의 길이를 보고서 직각삼각형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다시,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간단하다. 자,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직각삼각형이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 봤더니 눈으로 보는 거죠. 가장 긴 변이 4잖아. 그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지를 보는 거야. 그런데 얘는 16이고 얘는 4고 얘는 9인데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지 않지? 그러면 요런 세 변의 길이를 갖고 있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잘 봐야 돼. 요렇게 5, 12, 13 나왔단 말이야. 세 변의 길이가 5, 12, 13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저건 직각삼각형이 될까? 할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69가 25 더하기 144. 그랬더니 같네. 그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그러니까 세 변이 주어지면 가장 긴 변이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 오케이. 요렇게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직각삼각형인 거 5x 하면 되는 거야. 보자. 가장 긴 변이 10이잖아. 그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100은 36 더하기 64 해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된다. 자, 17의 제곱이 9의 제곱 플러스 15제곱이 같은지를 보란 말이야. 17의 제곱이 얼마야? 289.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얘는 81, 얘는 225. 그랬더니 둘이 같지가 않지. 같지 않으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자, 얘 또한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지를 보란 말이야. 25의 제곱은 모르면 써야 돼, 알겠지? 천천히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625가 나오는데 5, 25, 5, 20, 2, 4. 자, 2, 50, 2, 4 해서 625. 625는 7의 제곱 49 더하기 24의 제곱 해보자. 천천히 4, 4, 16, 4, 2, 8, 2, 4, 8, 2, 4. 그랬더니 576. 계산했더니 5, 2, 6. 그래서 둘이 같다. 그지? 그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문제에서 잘 봐야 돼.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 살짝 언급해 줄 건데 뭐냐면 뭐를 문제 풀 때 조금 편하게 풀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수를 알고 있으면 좋아. 피타고라스 수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수로 된 수 중에서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게 되는 숫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외워야 될 게 이제 외우면 되게 좋아. 3, 4, 5 이런 거.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거든. 이렇게 3, 4, 5 세 변이 이루면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되게 하는 세 변의 수를 우리는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게 세 가지 정도만 외우면 돼. 자, 선생님이 3, 4, 5 있고 5, 12, 13 7, 24, 25 8, 15, 17 여기서 8, 15, 17을 먼저 써줄까? 요렇게 일단 요런 정도 외워두면 되게 좋아 본인이. 자, 169는 13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25 이렇게 169 이렇게 되는 거 알아듣지? 17의 제곱 289는 64 8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알아주면 좋고 여기다가 2배한 6, 8, 10 여기 2배 이것도 피타고라스 수가 되고 3배 3, 3은 9, 3, 4, 3, 12 5, 3, 15 이런 것들도 피타고라스 수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익숙해지면 좀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한번 봐주세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자, 225는 144, 81 이렇게 해서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거. 요것을 만족하면 15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이런 피타고라스 수를 알아두면 좋다. 자, 이번에 시험 문제 이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잘 봐.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92x인데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미지수란 말이야. 그랬더니 단 조건에 x가 12보다 크대. 아, 그러면 우리는 그 세 변이 주어졌을 때 가장 긴 변이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x가 1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 빗변의 제곱 얘가 빗변이 되는 거야. 가장 긴 변이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놈은 빗변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x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9의 제곱 81 플러스 12제곱 144 이렇게. 아까 전에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잠깐 눈치채면 계산했더니 x 제곱이 얼마가 됐어? 계산했더니 225가 되고 x 양수 중에 제곱해서 225가 되는 거는 뭘까? 그렇지. 15가 되겠지. 그래서 x는 15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 개념을 더 추가하는데 뭘 추가를 하냐면 요걸 추가한단 말이야. 뭘 추가하냐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삼각형에는 직각삼각형도 있고 예각삼각형도 있고 둔각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지 공부했잖아. 그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그럼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기준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어려운 게 없어. 자, 선생님 얘기는 요 옆에다가 한번 그려줄 테니까 잘 봐. 선생님 하는 건. 다시 선생님 그려줄 테니까 잘 봐. 일단 기준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 길이가 A는 그대로 고정할 거야. 이 고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B도 고정을 할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근데 뭐만 좀 바뀔 거냐면 일단 기준 자체는 잘 봐야 되라. 기준은 그냥 직각삼각형이 기준이야. 어렵지 않아. 잘 봐. 이거 선생님이 이걸 C라고 할게. C라고 하는데 어차피 C가 지금 가장 길잖아. 그지? 기준 자체 할 때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거야. 가장 긴 변이 C일 때. 자, 이거를 여러 번 읽어줘야 돼. 가장 A, B, C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이 C일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봐봐. 가장 긴 변이 C일 때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가장 긴 변이 C일 때. 선생님이 지금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둔각부터 볼게. 둔각. 봐봐. 둔각은 어떻게 되는지 니네가 한번 얘기해봐. 봐봐. 만약에 선생님이 A는 고정이 됐어. A 길이 변함이 없어. B 길이도 선생님이 이렇게 원을 그린다 생각할게. B도 그냥 똑같다고 쳐.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지금 요 직각삼각형일 때 그림이랑 A랑 B 길이는 고정이라고 똑같이 했다고 선생님이. 이 값하고 이 값은 지금 같은 거야. 지금 선생님이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야.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그러면 A와 B가 고정이 됐어. 직각삼각형일 때 A 길이, B 길이 똑같이 선생님이 그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길이는 아까 전에 직각삼각형의 C보다 어때졌니? 그렇지, 길어졌지. 얘가 길어졌지,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은 똑같은데 이 C 값이 커졌잖아. 얘보다 직각삼각형일 때보다 어때졌어? 커졌잖아. 그러면 C제곱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누가 더 클까? 그렇지. 아까 전에 직각삼각형일 때는 이 길이일 때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았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랑 B의 길이는 아까 전에 직각삼각형일 때랑 똑같이 그린 거야. 즉 여기는 똑같은 거야. 그런데 둔각이 돼버리니까 이 C가 직각일 때 C보다 어때? 더 길어졌잖아. 얘는 변함이 없는데 얘보다 얘가 더 길어졌잖아. 그럼 C제곱이 어떻게 되겠어? 더 크겠지. 그래서 C가 가장 긴 변일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크면 그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에도 마지막 선생님만 그대로 봐. A는 그대로 있고 B의 길이도 그대로 있어. 선생님 얘도 이렇게 원을 여기 봐봐 선생님이 이거 왜 그런지 잘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얘 또한 B도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이제. 이때 되게 중요한 표현이 C가 가장 긴 변일 때야. C가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A제곱하고 B제곱은 고정을 선생님이 해놓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은 C가 가장 긴 변일 때 어찌됐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직각삼각형 너희 잘 알고 있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둔각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고정을 한 거야. 마지막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A, B 똑같이 고정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C가 가장 긴 변은 맞아. 가장 긴 변이 되었는데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지금 선생님 예각삼각형 그렸는데 이해를 한번 해봐. A랑 B는 똑같은 길이었는데 요 C가
아까 전에 직각보다 어떻게 짧아졌지 얘가,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가 더 크겠지. 그래서 예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예각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표현은 가장 긴 변의 제곱. C가 아까 전보다 직각일 때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예각 삼각형이 된다.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 개념에서 개념 하나를 더 추가하긴 할 건데 일단 기본 개념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만 잘 이해해 주면 돼.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치? 자, 선생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어떤 삼각형이 세변 A, B, C가 주어졌는데 어떤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니?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고,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니? 하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둔각 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예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작으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예각 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써주면 되는데 그냥 빨리 볼 테니까 봐봐. 일단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 크지? 그러면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일단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삼각형, 일단 삼각형은 돼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 작지? 놓고 싶다.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좀 처음이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 선생님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니까 둔각. 제일 중요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니까 예각. 얘는 직각. 8, 15, 17 알아두면 되게 좋아.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 크지? 얘는 162니까. 그럼 얘는 둔각. 이렇게. 자,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둔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까지 잘 공부했다.